월급만으로는 부자 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0.1%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착실하게 살고 있어. 매달 적금도 넣고 보험도 들고 가끔 주식도 사고. 이렇게 10년, 20년 하면 분명히 부자가 될 거야. 저도 20대 때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직장에서 월급 220만 원 받을 때 이렇게 계산해 봤거든요. 매달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와, 30대 중반에 1억은 모을 수 있겠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을까요? 10년 전 제가 자주 가던 김밥 천국에서 참치김밥이 1,500원이었어요. 지금은 3,500원이에요.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런데 제 월급은 2배가 올랐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지는 이유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연 2에서 3%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부동산은 연 10% 이상, 교육비는 연 15% 이상, 의료비도 연 8% 이상 오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성실하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시간을 파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하루 8시간 일하면 80만 원, 한 달이면 1,600만 원이에요. 이미 웬만한 대기업 임원급 수입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당 20만 원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의사, 변호사, 몇몇 특수 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세금이에요. 연봉 3천만 원일 때 실수령액이 2,500만 원 정도라면 연봉 6천만 원이 되면 실수령액이 5천만 원이 될까요? 아니에요. 기껏해야 4,500만 원 정도예요.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연봉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12억 원이에요. 12억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 잠깐만요. 그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8조 원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분의 가치가 3조 원 올랐다고 하면 연봉 12억 원 대 자산 증가 3조 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부자들은 월급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자산으로 돈을 벌어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겨우 1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 그런데 그의 순자산은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리는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다.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면 2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돈을 연 8%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무려 5억 9천만 원이 되어요. 3억 5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예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똑같이 월 100만 원씩 투자하는 두 명이 있어요. C는 25세부터 시작했고 B씨는 35세부터 시작했어요. 둘 다 65세까지 투자한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C는 40년간 투자해서 35억 원을 모았어요. B씨는 30년간 투자해서 15억 원을 모았죠. 겨우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20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것이 바로 시간이 돈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할 여유가 없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저축률이 15% 정도예요. 월급 300만 원이면 45만 원, 월급 400만 원이면 6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혼집 전세금, 결혼식 비용으로 모아둔 돈 대부분이 사라져요. 아이가 생기면
기저귀, 분유, 유치원비. 지출은 폭증하고 저축할 여유는 더 줄어들어요. 40대가 되면 아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해야 하고 부모님 용돈과 의료비도 부담해야 해요. 정말 투자할 돈이 남을까요? 이때쯤 깨닫게 되죠. 아, 월급만으로는 정말 힘들구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게임의 룰을 바꾸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본 실험이에요.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봤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커피 한 잔 5,000원씩 매일 사면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이에요. 배달 음식 주 2회 한 번에 2만 원씩이면 월 16만 원, 연 192만 원. 택시비, 편의점 과자, 충동 구매까지 합치니까 연간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500만 원을 20년간 연 8%로 투자했다면 2억 3천만 원이 되어요. 월급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저는 3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주말에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월 50만 원 정도 부수입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5만 원도 안 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시브 인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예요. 제가 실제로 투자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5년 전에 S&P 500 인덱스 펀드에 월 80만 원씩 투자를 시작했어요. 총 투자 금액은 4,800만 원이에요. 현재 평가 금액은 7,2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이 불어난 거죠.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익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월급이라는 한정된 게임에서 계속 플레이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룰로 게임을 바꿀 건가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투자와 부수입 그리고 시간의 힘을 활용해야 해요.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모고 불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결정을 오늘 해보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